안녕하세요. 엔드포인트 보안사업부에서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민 책임입니다. 금번 웨비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인사이트 2 소개와 활용 방안, 그리고 납품 및 운용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으론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완료 후 채팅창에 설문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인 인사이트 2의 제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으로 인사이트 2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이트 2를 알기 위해서는 EDR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사이트 2는 EDR 솔루션입니다. EDR 솔루션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EDR 솔루션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파일 및 프로세스의 활동과 이벤트를 기록하여 프로그램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을 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험 및 사고 발생 시 분석 및 조사를 하여 위협의 유입 경로 제어 및 위협 활동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EDR을 설명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백신을 대체가 가능하냐 라는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EDR은 백신을 대체하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EDR은 백신과 더불어 기업의 보안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EDR과 백신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은 PC에서 악성 코드에 대한 사전 대응의 목적이 있습니다. PC가 악성 코드 감염 전 탐지, 제거, 격리를 하여 악성 코드의 감염을 막습니다. 백신은 처리 결과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지만 감염 경로 및 악성 코드의 행위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능화된 공격 기법들로 사전 대응 시스템이 모든 위협을 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DR은 사용자 PC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감시하여 이상 행위가 발생하는지 탐지합니다.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SSL 통신을 통해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거나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내부 PC를 스캔, 방화벽 오프 등의 특정 파일 및 프로세스가 평소에 수행하지 않는 이상 행동을 할 시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알림이 발생한 내용을 기반으로 PC 내에서 악의적인 행동이 발생하는지 분석 및 조사를 하여 악성 코드의 특정 동작 단계를 제어하므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을 시 EDR의 분석 및 대응 방법은 언제 감염 시간을 확인하고 어디서 특정 홈페이지나 메일에 첨부된 파일에서인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어떻게 홈페이지 접속 시 스크립트 수행 또는 파일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악성 코드의 수행 행동을 확인하고 피해 규모는 감염된 전체 PC 수량을 파악하여 그리고 그 밖의 활동 사항 등을 확인하여 감염의 근원지를 제거 및 격리하고 악성 코드의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감염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EDR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악성 코드 감염 및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공격자와 사용자 PC가 있습니다. 근래의 공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합니다. 취약한 웹서버에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해당 웹페이지 접속 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워터링 홀, 그리고 내부의 정상적인 송신 주소를 이용하여 월급 명세서, 설문, 공지 등의 메일에 악성 코드를 첨부하여 내부 사용자를 노리는 피싱 공격, 특정 프로그램 내부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오피스 문서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는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전파하고 하루에 발생하는 양만 대략 35만 건으로 엄청난 수의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로 만약 PC에 악성 코드 파일이나 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및 실행이 되면 이후 백신에서는 악성 코드를 검사합니다. 악성 파일에 대한 바이너리 값을 확인하여 매칭된 정보가 있을 시 악성 코드로 확인하는 시그니처 검사와 악성 코드를 가상화 환경에서 실행시켜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샌드박스를 통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백신은 새로운 검사 기법들을 통해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을 탐지합니다. 하지만 백신 탐지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 모든 악성 코드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시그니처 탐지의 우회 방법으로는 코드의 압축을 통해 바이너리의 형태를 바꾸는 패킹과 코드의 난독화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들은 바이너리 값을 변경해 패턴 매칭을 통한 시그니처 탐지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우회 방법을 막기 위해 평판 조회 및 악성 코드의 특징들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지만 모든 악성 코드를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를 통한 악성 코드 탐지의 우회 방법으로는 악성 코드가 실행하는 환경이 가상 환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가상 환경의 경우 악성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PC인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VM이거나 마우스 커서 움직임, 특정 시간에만 실행 등의 우회 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샌드박스를 통한 악성 코드 탐지 방법으로도 모든 악성 코드에 감염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악성 코드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악성 코드가 드러퍼인 경우 CNC 서버로부터 공격 툴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악성 코드는 공격 툴을 이용하여 내부의 중요 정보를 취득을 하던가 랜섬웨어 같이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지금까지 악성 코드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한 가지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모든 PC의 악성 코드 감염을 막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2와 같은 EDR 솔루션으로 특정 코드가 이상행위를 할 시 탐지 및 알림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고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의 경로를 추적하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 2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2는 수집, 탐지, 조사 분석, 대응의 4개 단계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우선 수집은 PC 내의 모든 파일, 레지스트리, 프로세스, 모듈, 네트워크의 생성, 삭제, 변경, 호출 등의 모든 이벤트를 확인 및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탐지는 다운로드나 실행된 파일 및 스크립트가 알려진 위협이 있는지, 이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탐지를 합니다. 분석 기술로는 IOC를 이용한 시그니처 확인, 머신 러닝을 이용한 바이너리 코드 확인, 파일 및 프로세스의 이상행위 탐지, 변종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SSD 해시, 파일의 특정 코드를 확인하는 야라 룰, 평판 조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각화된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분석은 악성 코드가 시스템에 감염 시 악성 코드의 히스토리를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감염 시간은 악성 코드의 다운로드 및 실행 시간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는 특정 웹사이트나 외장 디스크, 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 감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행 활동은 악성 코드가 사용자 PC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관리자 권한 획득,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한 내부 PC 확인, CNC 서버 호출,
데이터 암호화 등의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감염 범위는 악성 코드가 실행된 PC의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보 등을 통해 악성 코드의 동작 및 연결 고리들을 확인하여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대응은 악성 코드의 동작 및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으로 악성 코드 PC 격리 및 악성 코드 제거, 특정 프로세스 중지, CNC 서버와의 통신 제어 등에 대응을 합니다. 인사이트 E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하여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는 지능화된 공격 기법들로 인해 모든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예로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올 시 A 백신 회사에서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데 B 백신 회사에서는 탐지를 못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특정 악성 코드는 B 백신 회사에서는 탐지하지만 A 백신 회사에서는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악성 코드 감염을 탐지하는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기는 어렵다.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감염의 시간, 원인 및 경로, 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 PC의 모든 행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E는 PC의 파일 및 프로세스의 모든 활동을 수집하고 악의적인 활동이 있는 경우 탐지 및 알림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발생 시 분석 및 조사를 하고 위협의 유익 경로를 제거 및 위협 활동에 대한 중지를 하여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 시 감염의 시간, 원인, 경로, 행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 및 분석하여 악성 코드의 대응 방법을 빠르게 결정하여 악성 코드의 확산을 중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인사이트 E의 구성 및 동작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E의 기본 구성 요소는 매니지먼트 서버와 에이전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니지먼트 서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서버는 중앙 관리 서버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높은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매니지먼트 서버는 빅데이터 처리 엔진을 통해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모든 PC 정보를 기록하여 수집된 정보 중 위협 및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이 어떤 것인지 다각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된 위협에 어떤 대응을 할지 위협 대응 정책을 생성하고 지정한 기간 또는 주기별로 위협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각화된 보고서를 생성 및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전트는 단말의 파일, 프로세스,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모듈 호출 등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및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매니지먼트 서버로 전송하고 매니지먼트 서버로부터 위협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 알림, 제어, 종료 등에 대응을 합니다. 인사이트 E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E 매니지먼트 서버는 일반적으로 서버팜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사용자 PC에 설치됩니다. 매니지먼트 서버와 에이전트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포트들을 이용합니다. 만약 매니지먼트 서버와 에이전트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들의 허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E 프로젝트 시 내부에 진이한 NAC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진이한 NAC를 통해 인사이트 E 에이전트를 더욱 쉽게 배포하실 수 있고 NAC 에이전트와의 통합으로 사용자 PC에 별도의 추가 에이전트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인사이트 E의 동작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이트 E 에이전트는 사용자 PC에 파일, 프로세스,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모든 변화된 정보를 수집하여
매니지먼트 서버로 보냅니다. 매니지먼트 서버는 모든 에이전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분산 처리 모듈을 통해 내부에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감사 로그 시스템에 기록하고 위협 탐지 엔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위험 및 이상 행위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만약 이상 행위나 위협이 발생 시 매니지먼트 서버는 위협에 대한 대응 명령을 에이전트로 전달하여 에이전트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인사이트 E는 위협 탐지 엔진 이외에도 에코 시스템과 CTI를 통한 추가적인 위협 탐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에코 시스템에서는 고객사에서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의 특징을 수집하여 CTI에 보냄과 동시에 해당 파일이 악성인지 위협 정보 DB를 통해 확인합니다. CTI는 에코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위협 파일에 대해 평판 조회를 하여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전 세계의 악성 코드를 수집 및 위협 정보 DB를 업데이트하여 굿웨어와 멀웨어 구분의 정확도를 높이고 변종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유사도 해시를 생성 및 검사합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2에서 관리 범위 확장을 위한 클러스터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2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싱글 구성, 클러스터링 구성, 클러스터링 앤 백업 구성. 각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글 구성은 하나의 장비에서 모든 PC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위협 탐지 및 백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인사이트 2의 장비는 ES30과 ES50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ES30은 최대 1000개의 PC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ES50은 최대 3000개의 PC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에서 만약 장비에 장애가 발생 시 에이전트는 수집된 데이터를 PC에 저장하고 장비와 다시 통신이 가능할 때 저장한 데이터를 인사이트 2에 보내주어 데이터의 유실이 없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링 구성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PC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산하여 처리합니다. 여기서 마스터는 로그 및 데이터의 백업 역할을 하는 서버입니다. 현재 그림과 같은 구성에서는 3000 초과 최대 6000대의 PC를 관리할 수 있고 ES50 2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의 PC가 4000대인 경우 1000대의 PC를 처리할 수 있는 ES30 1대와 3000대의 PC를 처리할 수 있는 ES50 1대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ES50 2대를 사용하는가입니다. 이유는 클러스터링 구성에서는 낮은 서버의 처리 성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ES30과 ES50으로 구성 시 ES30 2대로 구성한 것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3000과 6000 사이의 PC는 ES50 2대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대의 인사이트 2 서버가 장애 시 장애가 발생한 서버와 통신하는 에이전트들은 PC에서 수집한 로그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인사이트 2 서버로 보내지 않고 PC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장비가 복구될 시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복구된 서버로 보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왜 하나의 인사이트 2 서버가 장애 시 장애가 발생한 서버와 통신하는 에이전트가 정상 운영 중인 서버로 통신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이유는 4000대의 PC가 2대의 인사이트 2 서버에서 각각 2000대씩 분산되어 처리하다가 만약 한 대의 서버가 장애 시 모든 에이전트가 정상 운영 중인 서버로 통신 시 해당 서버는 4000대의 PC를 처리해야 하고 이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3000개의 PC 수량을 넘게 되어 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클러스터링 구성에서는 하나의 서버가 장애 시에도 해당 서버에서 관리되던 에이전트들이 다른 서버와 통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앤 백업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전트들이 세대의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된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클러스터링 구성과 같은 구성입니다. 여기서 웜 역할을 하는 서버를 추가해 기존 핫서버의 마스터에서 수행하였던 백업 역할을 분리하여 구성합니다. 웜 서버의 역할은 클러스터링 구성에서 사용되는 핫서버의 백업을 분리 구성하고 실시간 검색 로그의 보존기간 연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클러스터링 구성의 핫과 웜 서버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과 웜이란 엘라스틱 서치 엔진의 클러스터링 구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핫은 새롭게 들어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인사이트 2에서는 PC들의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서버의 역할로 사용됩니다. 핫은 빠른 커리 속도를 처리하지만 디스크 비용이 비싸 많은 데이터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데이터의 중요 기간 동안만 검색 및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웜은 커리 속도가 핫보다는 느리지만 저렴한 디스크를 사용하여 여유 있는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핫 서버에서 중요한 기간이 지난 이벤트 로그를 동기화해 로그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2에서는 위협 분석 및 빠른 검색이 필요한 1개월간의 로그는 핫 서버에 저장하여 빠른 검색을 위해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난 로그는 웜 서버에 저장하여 핫 서버보다는 검색 속도가 느리지만 오랜 기간에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이트 2의 웹콘솔을 통해 PC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된 정보 그리고 리포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2의 메인 화면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2에 로그인을 하고 처음 보시게 되는 화면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인사이트 2가 탐지한 위협 정보 및 PC의 시스템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위젯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의한 대시보드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대시보드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공유된 대시보드를 추가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공유 대시보드와 에코 공유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공유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로컬에서 만들어 공유한 대시보드로 대시보드 이름과 만든 사용자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에코 공유 대시보드는 지니언스에서 유용성이 많은 대시보드를 관리자들을 위해 공유한 대시보드입니다. 저는 P 파일 현황과 위협 탐지 현황에 대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파일과 위협 탐지에 대해 대시보드가 추가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불러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문서를 웹메일이나 아웃룩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문서를 업로드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대시보드의 사용 예로 고객사에서는 기도입된 DLP 솔루션을 이용하여 아웃룩을 통한 문서 업로드를 금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이트 2에서 이벤트 로그를 확인 시 여러 PC들이 아웃룩을 통해 문서를 업로드한 내역들이 확인되면서 DLP 솔루션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DLP 솔루션에서는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이트 2는 악성 코드 탐지 및 분석 이외에도 보안 솔루션의 문제점을 확인 및 보완해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2의 분석 탭은 위협 탐지 엔진에서 탐지된 악성 파일 및 이상 행위를 분석한 정보를 보여주고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응 정책을 생성합니다. 최근의 위협 현황은 일주일간의 현황
기준으로 지정한 기간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위협은 감염과 이상행위, 악성 IP의 이벤트 탐지 개수를 합한 값입니다. 그리고 감염은 시그니처 매칭을 통해 알려진 위협을 탐지한 이벤트와 머신러닝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상행위는 프로세스에서 평소에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행위나 악성 코드가 주로 실행하는 행위가 발생 시 탐지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악성 IP는 내부의 PC가 공격자로 분류된 IP와 통신을 하거나 CNC 서버와의 통신 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우선 감염으로 탐지된 이벤트를 클릭하여 위협에 대해 좀 더 분석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위협 관리 화면으로 탐지된 위협의 신뢰도, 탐지 시각, 탐지 분류, 탐지 세부 분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요약 화면을 보시면은 해당 위협이 어떤 탐지 지표에 의해서 탐지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위협은 IOC와 머신러닝에 의해서 탐지되었고, 해당 위협은 실행한 커맨드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협의 탐지 시각은 악성 코드를 내부에서 최초로 탐지된 시각과 마지막으로 탐지된 시각을 보여주고, 에코 시스템을 통해 위협이 최초 탐지된 시각과 마지막으로 탐지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성 파일에 대한 정보로 파일명과 파일 타입, 전자서명 여부를 보여드립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서명이 된 악성 코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목록은 파일에 대한 해시 값을 통해 악성 코드를 매칭하는 데 사용하고, SSDIP 해시라는 유사도 해시 값을 통해 기존 악성 코드의 일정 부분만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변종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된 PC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사도 지표를 통해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된 어떤 악성 코드와 유사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AI 분석 지표를 통해 악성 코드의 타입과 패밀리를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화면 상단의 위협 분석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바이러스 토탈, malwares.com, 구글 네임 검색 등을 통해 다른 벤더에서는 해당 파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평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별 탐지 정보를 통해 몇 개의 단말에서 위협이 탐지되고 어떤 위치에서 실행되었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분석 지표에서는 해당 악성 코드에 연관된 행위와 유사도 지표, AI 분석 지표를 보여드립니다. 공격 스토리 라인은 악성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도식화된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가 분석을 위해 프로세스 덤프와 악성 코드 샘플을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위협 관리를 통해 해당 코드가 악성일 경우 위협 판정을 악성으로 하고 대응 정책을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엔드포인트로 이동을 하여 네트워크 격리를 통해 악성 코드의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은 인사이트 2에서 수집한 모든 로그를 검색하실 수 있고, 검색된 로그를 필터를 걸어 대시보드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위협에 대한 현황 리포트를 일간, 주간, 월간으로 출력할 수 있고, 해당 리포트의 표지 및 소스 코드 수정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리포트로 등록하여 리포트를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멀웨어해시나 멀리셔스 IP를 추가하거나 위협 탐지에 대한 예의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한 야라루를 통해 파일의 특징이나 바이너리 코드를 PC에서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행위를 관리에서는 특정 이상행위가 발생 시 해당 이상행위에 대한 대응을 선택해 주실 수 있고, 만약 탐지된 이상행위가 고객이 사용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필요한 행위일 시 예외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2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인사이트 2의 활용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엔드포인트 보안 사업부의 임용택 수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어스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부의 임용택 수석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앞서 설명드린 거를 조금 딥하게 해서 인사이트에서 탐지된 탐지 내용, 그리고 로고 검색, 그리고 대시보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2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아마 뭐 보안 뉴스나 아니면 여기저기 하시면서 네, 12가지의 용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익숙한 그런 용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뭐 이 용어를 풀었으면 이렇다라고 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나오는 이런 용어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A라는 의미가 뭔지, C라는 게 뭔지, D가 뭔지, 이런 앞자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연결돼서 이 해당 단어가,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A는 대부분 어드밴스나 어택 아니면 억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E 같은 건 엔드포인트, N은 네트워크, O는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오케스트레이션, P는 프로바이더, U는 리스폰스, 이런 용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없지만 실제로 뭐 DEI라는 이런 용어가 보안 시장에서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Detection Endpoint Intelligence, 뭐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DR을 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눈에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이 폼은 카이로 바이러스 네이밍 컨벤션이라는 1991년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네이밍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레 타입, 그래서 이게 랜섬웨어인지 아니면 머웨어인지 아니면 스파이웨어인지 이런 종류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윈도우 30이라는 부분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윈도우 어디에서 동작을 하는 바이러스인지. 지금 오른쪽 화면은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키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네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백신사마다 정하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일한 백신을 분석을 하더라도 A라는 회사에서는 로키라고 하고 B라는 회사에서는 로키가 아닌 다른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a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베리언트라고 해서 변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a라는 것은 첫 번째 발생이 된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아니라 d로 되어 있으면 네 번째 변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other info라고 되어 있는 옵션은 사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정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DLDR 같은 경우는 그냥 다운로더의 약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이밍 규칙을 해서 쓰고는 있었습니다만 아래 화면과 같이 바이러스 토탈에서 보시면은 동일한 악성 코드를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닥터웹에서 VBS 다운로더 16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나 아니면 그런 언어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다운로더라는 악성 코드 이름이고 타입이고 .169는 169번째 이 닥터웹이라는 회사에서 169번째 변종으로 탐지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결국 현재는 네이밍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 네이밍 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악성 코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악성 코드를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IOC, 전 세계에서 발생을 했던 실제로 악성 코드로 판명이 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DB화해서 가지고 있고요. IP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DB화된 데이터를 저희 인사이트 e서버에서 가지고 있고 고객사에서 실시간으로 탐지된 파일에 대한 정보랑 매칭을 시켜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IOC에서 탐지하지 못했지만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악성 코드랑 약간 형태가 비슷하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탐지를 해내는 기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IOC랑 머신러닝은 파일이 있는 형태입니다. 디스크에 파일이 있는 형태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XBA라고 해서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어떤 파일이나 아니면 스크립트 이런 명령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기법입니다. 현재 한 70가지 정도에 대한 이상의 행위를 탐지를 하고 있고요. 바이트 어택에 대한 내용도 다 매핑을 시켜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라 룰인데요. 이 야라 룰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관리자가 직접 어떤 룰의 패턴을 등록을 해서 특정 PC에 해당 패턴이랑 매칭되는 스트링이나 명령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거는 파일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다 검색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 PC에 풀 스캔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평판 조회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고객사에 설치된 그 서버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판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각 고객사에서 어떤 악성 파일이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면은 그 정보 파일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올려서 에코시스템에서 저희 내부에 있는 CTI, 앞서 설명드린 용어의 CTI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어떤 그 악성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조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리버싱 랩스라는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리버싱 랩스는 바이러스 토탈의 기업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도 활용을 하고 기타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다시 한번 고객사로 전달되는 형태. 고객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에코나 저희 CTI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조회해서 다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상호 연동이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에코시스템이라는 평판 조회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폐쇄망에서는 이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랜섬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테스트 파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저희가 랜섬웨어 테스트를 할 거고요. 랜섬웨어 해당 디렉토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디노킵이라는 랜섬웨어를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에 있는 모든 디스크의 내용을 다 한번 스캔을 하기 때문에 CPU나 디스크 사용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 화면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세스가 뜨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 인사이츠에서 어떻게 탐지하는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염된 목록을 보시면은 위험명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 탐지가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탐지된 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해당 프로세스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디노킵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중간에 SVC 호스트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권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행을 한 거고요. 자기 자신이 실행이 되면서 다시 다른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readme.txt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zip 파일을 이동을 해서 파일명을 .zip이 아닌 zip. 다른 어떤 확장자를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커넥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된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D 창에서 어떤 명령어가 실행이 됐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delete shadow라고 하는 기존에 백업이 되어 있는 섀도우 파일들을 삭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너스를 통해서 또 어떤 명령어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파일이 실제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타임테이블 형태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소디노킵이라는 프로세스랑 이벤트 서브 타입이 파일 무브, 이거는 실제로 문서 파일을 암호화를 시켜서 어떤 확장자를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디노킵이라는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시간을 좀 달리하게 되면은 최초 실행이 됐을 그 시간대에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로그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화면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탐지됐을 때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탐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응을 해야지 제대로 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르벨을 탐지하고 삭제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크에 캐르베르 파일을 압축을 해서 넘어놨고요. 이 압축된 파일을 품과 동시에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프로세스를 바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좀 전에 보신 화면과 같이 알람 팝업이 뜨고 왜 삭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이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가 됐는지를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화면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로는 탐지를 못했지만 행위로 탐지를 하고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캐르베르 파일인데 앞서는 해당 파일이 있는 경우 바로 삭제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삭제를 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탐지를 하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캐르베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실행이 된과 동시에 프로세스가 보이는데 이것마저 바로 프로세스 킬이 됐고요. 저희 인사이트 이 서버에서는 프로세스 강제 종료됐다고 대응 정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또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면은 이 분석 화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카운트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분석을 하기 쉽게 그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협 화면이랑
감염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감염 첫 번째 거는 이제 파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상 행위, 파일 리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파일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파일 탐지랑 파일 리스트 탐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로 탐지가 되면은 이제 내부에서 언제 탐지가 됐는지 또는 글로벌하게 최초 언제 탐지가 됐고 마지막으로 언제 탐지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험 분석을 들어가시면은 유사도 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이 파일이 실제로 어떤 파일이랑 동일한지 유사한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파일이 있는 형태에서는 이 유사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말 그대로 알려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하기 쉽게 좀 전에 보여드린 유사도 지표랑 AI 분석 지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분석 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유사도 지표랑 더불어서 이 파일이 실제로 어떤 바이러스랑 비슷한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분석을 통해서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지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냥 둬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행위입니다. 이상행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파일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해서는 SSD 해시 같은 유사도를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AI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왼쪽을 보시면은 이 행위가 실행이 되면서 어떤 행위를 추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CMD를 실행을 한 거고요.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 악성 코드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파일 리스트에 대해서 탐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것들은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기계적으로 탐지가 됐거나 뭔가 의심이 된다고 탐지가 된 부분을 관리자가 또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입니다. 두 번째 타임 검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PC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 파일,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밑에 보시면은 서브 타입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벤트, 파일, 프로세스의 서브 타입, 네트워크의 서브 타입, 모듈에 대한 서브 타입, 레지스트리에 대한 서브 타입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파일에 대한 서브 타입이 있는데요. 파일에 대한 서브 타입 중에 가장 많이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create, move, copy, HTTP 다운로드. HTTP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파일 다운로드는 메신저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 파일 업로드, related 파일을 이제 압축 파일을 해제한다던가 어떤 설치되는 파일이 패키지가 풀렸을 때, 이런 로그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프로세스는 스타트, 크리에이트, 리퀘스트 프로세스 크리에이트, 모듈,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TCP 포트 바인드라는 부분은 PC에서 어떤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지스트리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저희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실제 검색 질의 문법에 이런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검색 문법이 정상인 경우 파란색 표시를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문법 검색할 때 창에 보도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이 검색
쿼리 문법은 루신 쿼리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NAC 4.1 버전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사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컬럼을 하나 두고 검색어 and, or, not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로그 검색은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조사랑 통합 검색이 있는데요. 이벤트 조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화면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일, 프로세스,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만 어떤 로그가 수집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파일에 어떤 내용이 수집되는구나 또는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체크만 하셔도 원하시는 정보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위에 차트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몇 시간에 어떤 이벤트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평소보다 이날의 로그가 많네 라고 하시면은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해당 시간에 대한 로그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 64건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분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됐을 때 체인 이벤트 체인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수집되는 이벤트를 다 이벤트 상세 정보 이와 같은 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까지 강제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악성 코드는 아닌데 분석을 했을 때 이 파일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기능을 즉각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 강제 종료를 하면 실제로 사용자 PC에서 해당 프로세스가 삭제가 됩니다. 킬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요약의 내역을 보시면은 사용자, 실제 사람이 보고 판단하기 쉽게 요약 형태로 딱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컬럼에 어떤 파일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행위를 했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태그가 있습니다. 이제 태그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 로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화면상으로 보여드렸던 정상 쿼리랑 오류 쿼리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 예, 이렇게 해서 하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하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뭔가 조건을 하게 되시면 다시 파란색으로 정상으로 표시가 되죠. 엔터를 치게 되면 파일 네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로그를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파일 네임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검색창에서 F로 시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쫙 리스트가 나오고요. 파일이라고 치시면은 파일 name.row, 파일 name2, 파일 nam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파일 네임하고 파일 네임 2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 네임 하나만 알게 되면은 그 파일 가지고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리진 네임이 있고요. 변경된 네임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어떻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냐면요. 그 전에 앞에 보시면 필드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이 표시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별표가 표시되거든 별도로 필터 조건을 검색을 안 해도 검색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제가 여러 번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되거나 뭐 압축이 된 파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다 찾아봐라 입니다.
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일 네임이랑 파일 네임 2랑 다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초 낫 찾아봐라는 파일이 실제로 welcome to word라는 파일이었고요. 이 파일이 낫 찾아봐라는 파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위에 보시면은 C에서 D로 복사가 됐고요. D에 복사가 됨으로써 D 드라이브는 신규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낫 찾아봐라 파일이 한 번 더 스머지롱이라는 파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일 네임 오리지널이 있고요. 파일 네임 2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인데요. 샘플 아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파일도 똑같이 sample.zip 파일이 샘플 아님으로 변경을 됐고요. 이 샘플 아님이라는 파일이 실제로 저희 슬랙을 통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가 된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 오리지널 파일이 파일 샘플 아님이 아니라 샘플.zip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샘플로 zip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일 내용 중에 sample.zip이라는 내용이 지금 다 검색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찾을 거는 sample.zip이라는 파일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sample.zip이라는 파일이 실제로 3번 여기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벤트 서브 타입은 related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오리지널 파일은 5.pdf, 6.exe, 4.pptx 이 3개의 파일이 sample.zip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sample.zip이라는 파일이 위로 가게 되면은 샘플 아님이라는 파일로 이름이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파일은 슬랙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파일이 실제로 현재 있지만 좀 더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게 되시면은 실제 파일이 언제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서 따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파일 네임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타입이나 EXT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리지널 확장자 그리고 변경된 확장자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드라이브 타입도 있고 드라이브 타입 2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타입은 이제 오리지널 원래 있던 위치고요. 드라이브 타입 2 같은 경우는 변경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여러 개가 있죠. 픽스라고 하면 C 드라이브, 인터넷은 말 그대로 외부입니다. 익스터널은 외장 디스크, 언노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리무버블은 USB, 리모트는 이제 공유 폴더를 통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타입이 2가 리무버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의미는 어떤 파일이 USB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C에 있는 파일이 D로 넘어가고 C에 있는 파일이 D로 넘어간 이 로고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의 단일 로고 검색을 시연을 해드렸는데 이런 로고 검색을 쓰다 보면은 예전에 썼던 거 자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주 쓰는 즐겨찾기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검색한 기록을 저희 웹브라우저 캐시에 담아놔서 전에 있던 검색 조건을 다시 그대로 불러가지고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네임이 그냥 파워 포인트 .exe 라고 하게 되면요. 파워포인트 프로세스가 한 행동, 어떤 파일을 했고 어떤 네트워크를 했고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로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and 파일 패스 파일 패스 중에 앱
데이터의 로컬을 다 제외하고 보자 라고 하게 되시면은 예, 앱 데이터 중에 로컬이 빠져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또 AND OR 조건을 해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게 되시면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ND 또는 파일 네임이 PNG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검색 조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검색 조건 검색만 하고 끝나냐 또는 이런 검색을 막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로그가 있고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여기에서 하시려면은 뭐 엑셀 익스포트를 해서 뭐 피벗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검색 조건을 쉽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샘플 대시보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들을 생성을 했는지에 대한 오늘 대시보드를 설명을 드리면요. 인덱스는 엔드포인트 2고 좀 전에 프롬네임을 powerpoint.exe 미리 보기를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컬럼 설정이랑 그리드 설정이 있는데요. 컬럼 설정을 하게 되면은 IP 범위로 해서 IP라는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값으로 해서 IP를 지정하게 되시면은 powerpoint.exe를 가장 많이 실행시킨 탑 N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선택 안 하고 컬럼 설정을 다 빼고 사용자 아이디 이름 그리고 이벤트 타임 파일 패스 IP 파일 네임 이렇게 컬럼만 설정을 하게 되시면은 실시간으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세스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하나를 지금 구성을 해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대시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문서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유출에 대해서 포커스가 된 대시보드를 지금 생성을 한 거죠. 이 대시보드는 각각 대시보드마다 인터랙티브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각각 그 세로 기준으로 다 매핑을 시켜놨기 때문에 업로드횟수 358건에 대해서 스카이페 프로세스가 5건에 대해 업로드한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요. 스카이페 프로세스가 어디로 통신을 했는지 어떤 파일을 옮겼는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장 저장 장치로의 파일 유출이라는 부분이 있죠. Rzip을 통해서 외장 저장 장치로 어떤 파일이 넘어갔는지 네 건을 클릭해 보시면요. external이란 건 아까 외장 하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장 하드로 이런 파일들이 실제로 압축이 돼서 rdream.zip이라는 파일로 옮겨갔습니다. 또는 공유 폴더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 넘어갔는지 이런 파일이 공유 폴더로 넘어간 거고요. 이제 문서 확장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파일 네임이랑 동일하게 ext1이 있고요. ext2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오리지널 파일은 엑셀이었는데 28건이
어떤 파일로 변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겐드크랩이라는 저희가 샘플을 실행을 했고요. 22건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 프로세스가 엑셀이랑 PDF 파일 22건을 알 수 없는 확장자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랜섬웨어가 하는 행위니까 그렇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죠. 6건을 클릭해 보시면은 뒤에 docx라는 것들을 tmp로 변경을 했다던가 아니면 삭제를 했을 수 있죠. 밑에 보시면 실제로 welcome to word.docx를 welcome to word라고 하는 뒤에 확장자를 없앴습니다. 이게 저희 시스템이 아니면은 누가 이 확장자를 변경을 했는지 이게 파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저희는 모든 로그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압축 프로그램이 어떤 파일을 압축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파일들이 여기에 압축을 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화면은 파일에 대해서만 일단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프로세스나 포트 이런 정보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픈 포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포트에 대해서 nosstarter.npe라는 그 프로세스의 6건의 포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6건이 몇 번 포트를 오픈하고 있고 어떤 PC가 오픈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 파일이 실제로 정확한 위치에 있는 정상 파일인지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또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까지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AP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한 AP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테더링 접속을 했을 때 테더링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객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AP를 접속 못하게 했는데도 실제로 이 로그를 통해서 실제로 보니까 접속을 시도를 했네 아니면 좀 접속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연관을 지어서 앞으로 넘어가면요. 문서 통합 오프라인이라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 에이전트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다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로그는 별도의 태그를 달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인사이트 서버랑 통신이 되지 않는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 행위랑 오프라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 사용자한테 만약에 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럼 재택근무 사용자가 VPN 끊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 VPN 연결했을 때 그 정보까지도 저희가 다시 불러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지스트리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DNS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NS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특정 레지스트리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 레지스트리의 값을 변경을 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 어떤 DNS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DNS를 변경한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DNS 스포핑을 통해서 내부에 허용되지 않는 DNS를 누가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DNS IP는 몇 번이지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DNS가 실제로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PC에 보시면은 왼쪽에 하단에 그 블루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활성화를 시키시면은 블루투스를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 PC든 아니면 다른 PC, 핸드폰에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까지도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화면은 공유 폴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레지스트리의 특정 값을 지금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어떤 레지스트리의 어떤 디렉토리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로 현재도 공유 폴더를 설정하고 있는 PC가 몇 대가 있고 공유 폴더를 설정했다가 삭제를 한 PC가 몇 대가 있는지 그래서 공유 폴더 설정에 대한 히스토리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정 프로세스가
계속 뜨게 되면은 윈도우 10 인증된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미인증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파일들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파일이 갔는지, 또는 지금은 유입 현황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래서 0.2의 사용자가 5건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업로드네요. 보시면은 이 5건이 docx 파일, pptx 파일, 이런 5건의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냈다는 정보도 아까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인사이트 2는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 탐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IOC, 머신러닝, XBA, 야라 또는 어떤 평판 조회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고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로그를 쌓아놓고 검색을 통해서 추적을 하실 수가 있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를 다양하게 수집을 하는데, 이제 다른 외선 제품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만 탐지하고 그것만 추적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악성 코드가 탐지가 안 되거나 운영을 하는데 별 효용이 없다 그러면 사실 비싼 돈 주고 도입해놓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을 제공을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윈도우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까지 지금 마쳤고요. 마지막 시간에 Q&A를 할 예정입니다. 팩큐 내용을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사이트 에이전트의 지원 범위는 윈도우 7 이상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단 로그 생성량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일 한 10메가 정도 되고 있고요. 로그 저장 기간이나 네트워크 트래픽도 이제 노드 수나 아니면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로그는 수집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30초에 한 번씩 보내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 옵션 설정을 통해서 1분에 한 번씩 보낼 수 있게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얼론, 현재는 NAC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스탠드얼론 형태로도 지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프라인에서도 파일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폐쇄망에서 IOC 업데이트는 이제 파일로 하고 있고, 에이전트에 대한 리소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지금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탐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이전에 발생된 이벤트에 대한 재검사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치성으로 오늘 하루 동안 업데이트가 된 패턴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 2시에 전체적으로 뭐 하루치 또는 3일치 또는 일주일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스캔을 통해서 배치성으로 탐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일 수집할 때 사용자 PC에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나요? 사실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저희 프로세스를 따로 보시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에이전트는 로그를 수집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탐지를 하고 어떤 조치까지 다 취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에이전트는 파일을 수집해서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서 이제 분석이 돼서 어떤 형태의 패턴이나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차단을 해라, 뭐 삭제를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되는 리소스 사용률도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세미나 후에 저희 설문을 통해서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술 파트에 대해서 지금 마칠 거고요. 다음은 동일한 엔드포인트 보안 사업부에서 저 최민구 팀장님께서 영업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영업 교육을 맡은 엔드포인트 사업부 사업 이팀을 맡고 있는 최용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그랬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실제 지어스의 인사이트 이 제품이 어느 고객사에 납품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공유해 드려서 그 부분들을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일즈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실제로 고객을 만났을 때 이런 네 가지 질문들을 이제 제일 많이 받게끔 됐고요. 첫 번째로는 이 제품 도입하면 이제 안티바이러스 대처할 수 있냐라고 많이 또 물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좀 그쪽도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답변이 나왔지만 영업적인 부분으로도 한번 좀 잠깐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네트워크 단 샌드박스를 또 대처할 수 있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랜섬웨어를 완벽히 막을 수 있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제품을 이제 보면서 많은 로고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품은 너무 좋은데 실제로 로고도 너무 많고 과탐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제품이 기존에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고객사의 PC 쪽에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에이전트도 많고, 그래서 EDR 제품이 이제 그 디텍션 앤 리스폰스다 보니까 이제 그 안티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정답 자체는 노입니다. 이게 왜 노냐 하면 인사이트 제품 자체는 이 내용이 나와 있듯이 이제 그 행위를 분석하고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IOC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악성 코드 그런 쪽에 대한 우리 내부의 회사 내부에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EDR 제품은 기존에 이제 안티바이러스에서 제공했던 그 우리가 알려진 악성 코드의 진단 이외에 실제 행위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그러니까 신종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내부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이제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내부적으로 퍼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에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대처한다기보다도 서로 기존에 있는 보안 제품, 그러니까 백신과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무래도 EDR에서는 이제 신종이라든가 이런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샌드박스를 대처할 수 있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정답은 이것도 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샌드박스 제품은 대부분 이제 그 네트워크 단에서 동작하는 제품이고 EDR은 실제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동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진단의 영역 자체의 분야가 좀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샌드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인사이트, 그러니까 EDR 제품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호스팅된 제품이라서 샌드박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파일이 들어올 때 가상 영역에서 이거를 좀 실행을 해보고 이게 실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EDR은 실제 PC 단에서 이 어떤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할 때 실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이상한 행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리얼 상황에서 체크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PC 단과 이 네트워크 단 이 부분의 차이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틀리고요. 이 샌드박스와 EDR이 상호 이제 연동을 통해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호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다 모든 고객들이 그렇죠. 그 인라인 구성을 하지 않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파일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대부분 이제 미러 방식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파일들을 놓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EDR에서 부족한 이런 샌드박스에서 부족한 예를 들어서 뭐 레트로 무브란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USB 아니면은 어떤 내부 그루베어라든가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는 쪽에서 파일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EDR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백신과 마찬가지로 상호에서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그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랜섬웨어의 이제 워낙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이제 완벽히 대응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이트 이 제품으로 랜섬웨어를 이제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랜섬웨어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랜섬웨어를 100% 막는다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뭐 랜섬웨어의 기법 자체가 APT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법을 또 활용해서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100%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인사이트 2에서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일단 알려진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이트 2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인사이트의 가장 강점 중에 또 한 가지 부분은 EDR 제품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이지만 실제 이제 그 랜섬웨어 파일만 뚝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APT 공격 형태처럼 실제 어떤 이상한 어떤 내부에 취약점이 있는지의 유무를 파악하는 이런 파일들이 들어와서 실제 취약점이 있는 유무를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슈가 있는 그런 취약점이라든가 이렇게 발견된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이제 동작하는 이런 방식의 패턴을 다 취하고 있는데요. EDR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파일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파일이긴 하지만 이상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EDR에서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인사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윈텐의 어떤 백업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랜섬웨어에 좀 더 그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 다른 제품과 다르게 좀 더 그 앞단
최대한 그 취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단에서 진단하는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랜섬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고 그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실제 EDR 제품을 쭉 보시고 나면은 로그가 엄청 많다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정상적인 파일인데 이제 과탐 등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보면은 또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EDR 제품이 인사이트 제품은 행위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의심되는 행위 파일을 다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 내부에 그 구축되어 있는 PC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제품들 아니면 기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여러 가지 뭐 후킹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유사한 방법의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R에서 나오는 이게 과탐이라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실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슈가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탐이라는 와 어떤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EDR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라고 고객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자들이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관리자가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인사이트 이 제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끔 UI를 제공을 해서 이제 뭐 과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외 처리를 좀 더 다른 제품과 다르게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떤 업무의 과부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세일즈를 하실 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장 부딪히는 게 이제 외산 제품하고 국산 제품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외산 제품과의 어떤 대응, 그리고 국산 제품과의 대응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외산 제품은 제가 전에도 한번 교육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엔드포인트 제품은 이제 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엔드포인트의 그 환경 자체는 되게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라든가 뭐 뱅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정된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사용자의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어떤 창구 단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뜬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장애 생기면은 C레벨에서 많이 장애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단순히 어떤 그 변경만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패치나 제품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했었을 때 외산 제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외산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어떤 그 보안의 표준과 정책 이 부분에서의 벗어나지만 않으면 제품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환경, 특히 국내와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잘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와 같은 이제 그 글로벌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서 어떤 특별한 큰 이슈가 발생됐는데 불구하고 외국 본사의 이제 그 엔지니어라든가 개발자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특히 실제 고객사 몇 군데에서도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가 들어올 수가 없었고 특히 뭐 미국에 있는 본사라든가 이런 쪽도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원활한 어떤 소스코드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질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드포인트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고객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국산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그 EDR 제품은 일반적인 어떤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패키지성 제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안 툴의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제 그 우리 인사이트 제품이 국산 그 다른 타 제품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라면은 PC의 그 부팅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IO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의 그 EPP라는 개념의 그 안티바이러스 개념에 올라가는 이런 솔루션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제품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PC의 어떤 부팅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기보다는 본인들이 진단하는 악성 코드의 그 앞과 뒤를 약간 스냅샷 방식으로 진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APT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라이트한 포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실제로 EDR을 도입하는 현재까지는 도입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어떤 뭐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든가 이런 대형 고객사 위주로 일단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고객사들은 EDR에 약간 그 라이트한 그 포렌식 개념의 제품을 더 선호를 하시고 여러 가지 수집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하려는 걸 원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뭐 BMT라든가 이런 했었을 때 결국에는 대규모 큰 고객사들은 저희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객들한테 좀 많이 어필을 해주신다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실제 얘도 얘로서 이제 그 타 고객들이 실제 납품된 고객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납품 사례를 좀 말씀드려서 대부분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인사이트 이 제품이 그럼 어디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만 고객한테 말씀하시고 어필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한다. 그래서 이 고객사도 이렇게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도입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패턴 기반의 그 백신에서 진단하지 못하는 새로운 신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엔드포인트의 어떤 그 보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EDR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EDR에서 어차피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점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품을 이제 검토를 하셨고요. 테뇽이라든가 카본 블랙, YI, 트렌드 마이크로, 안랩과 이제 같이 저희가 BMT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진단 및 역추적을 위한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사이버 킬체인이 제공되는지 여부, 기본적인 이제 EDR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제일 첫 번째로 봤었었고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 이제 그 몇 개 업체로 걸러져서 저희가 이제 뭐 테뇽, 카본 블랙 저희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올라가서 또 최종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시 보셨던 부분들은 EDR 기능 이외에 보안 점검을 위한 이제 다양한 로그로 수집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서 하이닉스가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줄 수 있냐, 이 부분은 또 한 번의 그 또 다른 선택의 그 중요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희 쪽 제품을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2천 사업장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악성 코드 대응 및 유입된 악성 코드에 대한 유입 경로를 이제 역추적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DR에서 뭐 레지스트리라든가 저희가 이런 쪽을 통해서 수입된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의 어떤 중요한 문서가 유출되는지,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보안 정책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변형해서 또 응용해서 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오피스 365로 가면서 기존의 백신과 DRM을 다 이제 걷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DLP라든가 백신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 디펜더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안에서 약간 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DR을 도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여기서도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포커스 자체는 이제 EDR의 본연적인 기능이었지만 EDR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문서의 어떤 그 라이트한 그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이제 또 약간 좀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EDR에서 많이 수집된 정보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의 가장 강점이 있어서 지니어 인사이트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남양연구소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악성 코드에 대한 역추적, 발견됐을 때 역추적을 활용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그 문서가 생성되고 이동되고 유출 또 유입되는 이런 모니터링용으로 또 EDR을 또 변형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이제 NHC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은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중국발 사드 보복 이후로 이제 파일리스 공격을 받아서 새로운 이제 그 신종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고요. 특히 뭐 요번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AI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엔드포인트까지의 어떤 그 보안의 관제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EDR 도입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 농협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일단 EDR 본연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제품이 가장 중요했었고 특히 향후 이제 그 단위 농협까지 하게 되면 이제 10만 대 이상의 PC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NH 그 10만 대 많은 대수의 PC를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자 UI라든가 관리 편의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농협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적재적소에 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결국에 이제 외산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과 BMT를 해서 지니어스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그 국내 제품들도 몇 군데 들어왔었는데 1차적인 EDR 본연 기능에서 제품에서 탈락을 했게 됐고 결국 이제 외산 제품과 했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지니어스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확장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농협할 때 이제 뭐 대부분 또 고객사들 가면은 주니어스 인사이트 뭐 농협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잘 확산이 됐고요. 원래 이제 확산 사업 같은 경우도 연말에 되어 있었는데 시범 사업이 워낙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확산 사업의 일정도 더 먼저 땡겨서 벌써 확산 사업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운영 방법은 이제 관제 시스템하고요. 좀 내부에 이제 관제 쪽이 있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EDR에서 발생된 이벤트들을 관제 심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내서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K뱅크인데요. K뱅크는 이제 실제 그 이제 도입을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형태로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도입 배경 자체는 EDR 같이 엔드포인트 안에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를 했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EDR을 통해서 K뱅크 내부에 세운 이제 그 보안 정책을 우회를 시도하는 사용자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EDR과 NHC를 이용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형태로 해서 EDR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지니어스 선택을 한 사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PC에 이제 부팅부터 종료 시점까지 모든 아이오 수집할 수 있는 게 인사이트 2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 인사이트 2밖에 없어서 인사이트 2를 선택을 하시게 됐고요. 운영 방법은 EDR 기본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내부의 이제 보안 정책을 우회하는 시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인증 AP를 접속을 시도를 한다라든가 비용 메신저를 사용한다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뭐 정보 유출 여부 또한 그 외부 직원들이 이제 그 들어와서 외부 이제 그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PC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시도를 하려는 프로세스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 거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때 진영 인사이트가 그 부분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이제 그 경쟁사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상황은 이제 외산과 국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이슈가 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레퍼런스가 많지 않고 또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 지원이 가능한 파트너 수가 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VMware 기반의 이제 통합 제품 쪽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그 새로운 고객사가 많이 좀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카본 블랙이 제일 자랑하는 국내 이제 대형 고객사 레퍼런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이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좀 만나봤었을 때 실제 그 분석과 이런 부분에 좀 관리자 편의성과 약간 수정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불가능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이버 레전인데요. 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존 총판과 파트너사 간의 업무 시너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기존 파트너들이 좀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그 사이버 리전 같은 경우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제품 자체가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충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적으로 그 몇 고객사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EDR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동작되질 않아서 제품이 바뀐 사례도 있었었고요. 제대로 EDR의 어떤 그 본연적인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EDR 플러스 디바이스 단위 백신이 설치가 돼야지만 사이버 킬체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만 동작한다라는 건 좀 약간 거짓이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BMT를 통해서 만약에 통과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디바이스 단위 백신 같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요즘 이제 윈도우가 좋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 악성 코드가 발견 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티바이러스하고 서로 이제 먼저 진단 치료를 하기 위한 어떤 충돌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어아이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매산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납품되어 있는 샌드박스 기반 하에서 세일즈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제품 자체도 스냅샷 방식의 어떤 제품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진단했었을 때 그 앞뒤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대형 고객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티넬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SDS의 투자로 이제 삼성 계열사고 SDS에서 이제 SI 사업할 때 제한하지만 이제 국내 환경에는 실제 좀 맞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납품됐다는 사례는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 쪽 제품의 보안 제품 쪽으로 주의를 하다 보니까 EDR 시장에 대한 제한은 약간 좀 미비하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실제 그 B2B 고객들 대상보다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만 국내에서 런칭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산으로는 이제 그 안랩과 이슬 시큐리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안랩과 가장 많이 경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올해 3월이죠. 이제 조달 등록해서 이제 조달 시장도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고 하는데 안랩은 이제 EDR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백신 관리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다 EPP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비용 이슈가 꽤 높아서 요거 갈아타는데 좀 많은 좀 이슈가 있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요 내용에 나와 있듯이 고객사에서 POC라든가 PMT를 했었을 때
실제로 그 안랩 제품의 어떤 저희가 밀리는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저가 정책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안랩과의 경쟁에서의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이트 2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 부팅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줘서 그거를 관리자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정보를 인사이트에서는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랩과의 경쟁에 있었을 때는 우리 그 인사이트 제품을 여러 파트너분들께서 실제 가서 보여드리고 기존의 고객이 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보여줬었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많이 가격적인 부분과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랩을 선호를 하다가도 실제 제품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좀 바뀌는 기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좀 완벽한 EDR 제품이라 좀 보기도 어렵죠. DB 자체도 이제 스플렁크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백신 이제 민백신 이제 뭐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영업 전략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안랩과 마찬가지로 실제 인사이트 제품을 보여줘서 고객이 보지 못했던 이런 정보를 보여드리게 되면 고객이 결국에는 인사이트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들한테 인사이트 제품의 실 UI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고객을 유도하시면은 충분히 세일적으로 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가 이제 뭐 소만사 제품인데 여기가 이제 제품이 뭐 DLP 플러스 EDR 조합으로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체가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뭐 베타 버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객사에서 어떤 큰 충돌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피코어인데 에피코어는 이제 그 실제로 PC단의 그 APT라는 솔루션으로 시작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EDR의 100% EDR은 아니고 APT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히 EDR의 어떤 뎁스가 깊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들어가도 어떤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이트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한테 저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하게 되면은 많은 고객들이 우리 인사이트 이 제품으로 선회를 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쪼록 제가 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 그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면서 그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인데 만약 1년 후 갱신을 안 해질 경우에 에이전트에서 탐지 기능이 중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ETL 서버 내 사용 제한이 있는 건가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거 제품 자체는 갱신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인사이트 2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진단 기법에 대한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악성 코드라든가 새로운 패턴 기법 이런 부분들에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제품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 과거의 버전까지만 진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탐지가 중단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순수 최신 버전의 EDR이 아닌 이상은 악성 코드 대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그 1년 후 갱신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최신 악성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 또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추가적인 저희 쪽 그 담당 영업대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모쪼록 좀 짧은 시간 내에서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일즈 또 고객들 만나서 순간순간 대응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세일즈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모든 웨비나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근본 웨비나가 인사이트 2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공유된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을 작성해 주신 모든 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설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메일로 답변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내용은 다음 웨비나 주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 웨비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2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